해커스 경찰 최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첫 번째로 경찰 시험에 대한 필수 정보, 이어서 해커스 경찰 학원만의 관리 시스템, 그리고 커리큘럼. 3부는 저희 해커스 경찰 신규 코너예요. 잘 안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도 있고 해서 신규 코너예요. 헌법 3대 천왕 실시간 Q&A. 즉 그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희가 사전에 수강생 분들께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을 뽑아서 선생님들께 질문해서 선생님이 답변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년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요. 저희 경찰학 조연 선생님, 그리고 5월부터 새롭게 저희 신규 입성하신 경찰학 서정표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법 김대환 선생님을 모셔볼 거예요. 그리고 4부가 끝나면은 이번에 2022년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신 합격생분들 3분 오셔서 공부에 대한 꿀팁 같은 거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부입니다. 응시 연령이에요. 보시다시피 전 직렬 모두 18세부터 40세까지 응시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의 경우는 1년에서 2년 사이로 군대를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신 경우 2세가 연장돼서 42세 이하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2년부터 남성분들의 경우 군 복무 제한이 없어졌어요.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응시할 수 있으세요. 자격 요건이에요. 저희가 경찰 시험 응시하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취득하셔야 되는 게 3가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운전면허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2 보통 면허 획득하시고 경찰 시험을 보려고 했다가 못 보신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래서 1종 보통 운전면허 꼭 필수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그 1종 대형 면허를 따시면은 응시 자격 요건도 채우고 가산점 2점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GTLF 레벨 2 43점 이상, 토익 55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요즘 토익보다는 GTLF가 좀 핫하게 좀 뜨고 있어요. 그 이유가 토익은 아무래도 범위도 좀 넓고 문제 문항수도 되게 많아요. 그에 비해서 GTLF는 1시간 반 시험 동안에 80문항을 보는 거고요. 리스닝, 리딩, 그라마, 문법까지 3가지를 보고 있는데, 문법의 경우 굉장히 범위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영어 나는 노베이스다, 너무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도 문법에서 고득점을 하시면은 리스닝이나 리딩 부분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으셔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학위 및 자격증은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 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냥 했는데 면접 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하지 않아서 그 가산점이 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채용 일정입니다. 돌아오는 7월 8일 금요일 날 2차 시험 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8월 20일 토요일 날 2차 필기시험, 12월 2일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만에 합격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초시생 분들한테는 제가 합격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장을 자신감 있게 말하진 못해요. 그래서 저는 2023년 1차 대비 대략 3월쯤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짜놨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채용 절차입니다. 필기 50%, 체력 25%, 면접 20%, 가산점 5%예요. 가산점 5%는 정말 100이면 100명 다 따는 점수니까, 만약에 내가 가산점을 따지 않았다 그러면 100점에서 감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5점은 꼭 따시고요. 필기시험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체력시험입니다. 25%라고 하셔서 작게 좀 비중을 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필기시험을 보통 합격하시면 체력시험까지 짧게는 1주 반, 길게는 3주까지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그 3주 동안 체력 5종목을 전부 실력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좀 촉박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는
필기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 체력 시험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면접 시험인데 저희 경찰은 1차 면접 시험 때 팀원 토론 면접 시험을 봐요. 한 주제가 정해지고 찬성 반대 팀을 꾸린 다음에 그렇게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이후 2차 면접은 개인 면접이에요.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이런 식으로 질문이 돼가고 저희 면접 시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저희 해커스 경찰학원 면접 전문가 천재근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합격 길을 같이 동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걱정 안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하지만 가산점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꼭 취득하셔야 돼요. 네, 개편할입니다. 작년까지는 영어와 한국사가 정말 재시생분들의 발목을 정말 많이 잡았어요. 문제가 좀 어렵고 아무리 해도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가장 힘들었는데 그리고 선택 과목도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외 고교 과목, 국수, 사탐, 과탐이 있었는데 이번 2022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는 3급 이상, 영어는 지텔부 레벨 2 43점, 토익 550점만 취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어서 3부, 4부에서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은 보통 7급에 있었어요. 근데 7급에서 9급으로 내려오고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헌법은 총론 20%, 기본권 80%로 기본권만 잘 이해하고 잘 맞추신다 해도 8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형사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법은 28문제, 형사소송법은 12문제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이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은 원래 파트가 크게 3가지예요. 수사 파트, 증거 파트, 공판 파트. 공판은 공개 재판이라는 뜻이고요. 재시생분들이랑 초시생분들도 책을 보시면 공판 파트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초시생분들도 뭐 처음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찰학은 기존 경찰학개론에서 경찰 행정법이 35%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학개론만 잘한다고 고득점을 맞출 수 없어서 이제는 경찰 행정법도 비중을 좀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험 문제는 총 100문제입니다. 경찰학 40문제, 형사법 40문제, 헌법 20문제로 100문제를 100분간 진행하는 거예요. 딱 들으시면은 좀 100문제를 100분간 풀 수 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용어도 막 법률 용어 많고 한자 많고 선지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평소에 문제 푸실 때 기출을 막 보통은 그냥 기출을 풀어요. 그것보다는 헌법을 예를 들면 20문제잖아요. 그래서 헌법 기출을 풀 때 20문제를 잡아요. 그리고 20분 타이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20문제 풀 때 20분 타이머 해놓고 시간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긴장도 되지 그리고 시간 압박감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를 사전에 미리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시간 부족함 없이 OMR까지 마킹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체력 시험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놨어요. 저희는 목표가 합격이니까. 그래서 남녀 채점을 따로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여기 메가스터디 타워 6층인데 지하 2층에 저희 학원과 제휴된 배터리 체력 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각 학생들마다 1대1로 그 시간표를 조율해서 반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체력 학원 등록하시면 헬스클럽까지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집 주위에 헬스장이 있다 아니면 혼자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월 1회 한해서 5종목 다 저희가 무료 테스트를 받으래요. 그래서 그거 꼭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부 경찰 필수 정보가 끝났고 2부 가장 중요한 해커스 경찰 학원만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목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확인 시스템입니다.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9시 시작인데 30분 전 8시 반부터 50분까지 매일 아침 데일리 테스트를 봐요. 데일리 테스트라 하면 월요일 날 제가 경찰학과 형사법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아침에 각 과목당 10문제씩, 월요일날 2과목 했으니까 당연히 20문제겠죠? 20문제를 20분 안에 풀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푸는 거고, 이때 OMR 카드를 제출하시면 그걸로 저희가 출결을 해드려요. 그러고 뒤에 석차가 나오실 건데 석차만 나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각 문제별로 정답률을 저희가 적어드려요. 도표도 제가 부착해 드리니까, 그 도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1번 문제가 예를 들어 정답률이 80%예요. 그러면은 남들도 다 맞는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틀렸어요. 그럼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정답률이 12%,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내가 맞췄어요. 그럼 당연히 기분이 그날은 하루 종일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기본 이론반이나 기출문제 풀이반 두 반 다 2개월 단기 완성반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끝나면 중간고사를 보고 2달째는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생들이 다 엄청 만족해하면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상 받을 때 상품 드리면은 학생들도 다 박수 쳐주고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저희 해커스 경찰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을 운영합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초, 중, 고 다니시면 담임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각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상주해 주실 건데, 아까 말했던 매일 아침 보는 복습 테스트로 매일 출결해드리고, 만약 학생분이 빠졌어요, 결석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전용 폰이나 해커스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결석 이유를 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전화가 왔다, 그럼 거절하지 마시고 수신거부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1대1 상담입니다. 학습 상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도 해드리고, 그리고 성적 관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예를 들면 매일매일 보는 복습 테스트를 보고 점수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습 방향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심리 상담,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선생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런 심리 상담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담 밴드 운영이에요. 이거 네이버 전담 밴드인데, 초시생분들은 그리고 저희 학원을 처음 다니신 분들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원 오픈 시간, 마감 시간, 아니면 오늘 수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다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답장해 드리니까 이 부분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독서실입니다. 프리미엄 독서실은 지금 저희 건물이 아니고 노량진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독서실인데요. 여기는 각 개인별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집중 잘 되게 저희가 백색 소음기도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휴게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특징은 지정 좌석제고 패키지 등록 시에만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패키지 등록 시 이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결제는 못 하세요. 그래서 한번 결제하실 때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커리큘럼이에요. 혹시 이번 연도 2차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2차 준비하시고 대부분 초시생 분들이신가요, 그럼? 내년 1차 준비하시나요? 내년 1차? 아니. 혹시 내년 1차 준비하시나요? 내년 2차요? 네. 올해 2차요? 네. 그러면 일단은 초시생분들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돌아오는 5월 9일 월요일날 기본이론반을 개강합니다. 기본이론반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법 모른다, 경찰 처음이다, 이런 분들을 위한 반이고요. 5월, 6월 2달 반인데 단 2달 만에 저희가 전 과목 1회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달 기본이론 듣고 그 다음도 기본이론 듣고, 9월, 10월은 기본이론반에서 만약에 다루지 않았다면 다루지 않은 내용, 거기다가 심화 과정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기출문제 풀이반 핵심력반은 2022년 2차 대비와 1차 대비 11월에 이루어지는데요. 기출문제반은 5월 2일 월요일날 개강하는데, 이번에 1차 보신 분들이나 해커스 경찰 선생님들 1차 총평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문제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 분야별로 기출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순경 문제뿐만 아니고 경감부, 승진, 뭐 법원직, 검찰직, 심지어 변호사직까지 모든 분야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 풀이 동형 모의고사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직접 만드셔서 시험을 치르고 경찰학으로 예를 들면은 경찰학은 40문제 40분에 보잖아요.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도 40문제를 출제하고 40분 타이머를 걸어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풀면은 OMR 걷고 선생님께서 해설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네. 저희 해커스 오프라인 패키지 수강 혜택이에요. 4개월, 10개월 패키지가 있고 4개월은 이번 연도 2차 대비하시는 분, 10개월은 내년 1차 대비하시는 분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독서실, 저희 이 건물 아니고 10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 이용 가능하시고, 교재 포인트, 다들 해커스 아이디가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들어 드릴 거고 교재 포인트 넣어 드리고요. 자습실, 개인 사물함, 그리고 복습 동영상. 저희가 보통 수업이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저희가 영상 작업을 한 다음에 7시에 모든 아이디로 다 업로드 해드려요. 그 영상 넣어드리고, 나는 GTELF나 한국사 못 땄다 아직,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인강을 다 제공해드려요. 이걸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예측 모의고사도 제공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 온라인 상품 안내예요.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한번 결제하시면은 추가로 나갈 돈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강료 100% 환급. 내가 만약에 경찰이 붙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해커스에서 돈까지 준답니다. 100% 환급해드려요. 그리고 2023년 얼리버드 패스. 지금 패스 첫 구매하신 분은 10만원 할인해드리고, 오늘 설명회 끝나고 당일 결제하시면 추가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설문지 제출 시 전원 7만원 할인 쿠폰 다 또 제공해드립니다. 네, 1, 2부가 끝났는데, 네, 끝났고 이어 3부 저희 해커스 신규 코너에서 헌법 3대 천왕 온오프라인 실시간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부 온 오프라인, 네, 헌법 3대 천왕 Q&A를 맡은 박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해커스 경찰의 황남기, 박철한, 신동우 선생님에게 평소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뽑아서 선생님께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저희 황남기 선생님, 헌법의 제왕이시죠? 네, 황남기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2시간. 네, 12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최소 12시간. 네, 최소 12시간이면 최대는 무제한. 잘하는 애 18시간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12시간 오로지 공부하는 시간만요. 네, 오로지 공부하는 시간 18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12시간. 네, 12시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순경 공부를 해도 될까요? 장수생 되지 뭐. 장수생이면 네, 된다고 한 하십니다. 5년 공부하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직장은 조금 밀어두시고 네, 5년 걸려요. 네, 수업 시간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아니다, 세상은. 네. 다음입니다. 네, 헌법 과목은 이해와 암기 중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머리가 많이 좋으면 이해. 근데 0.01% 수험생. 나머지 수험생은 암기도 안 돼.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나중에 암기해야 돼. 이해는 한 10년 걸려요. 법은 최소한 좀 이해하려면 한 10년 공부하면 법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한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렇죠? 머리가 엄청 좋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암기도 제일 처음에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죠, 내가 본 거죠. 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네, 다음입니다. 문제지 회독을 하면서 눈에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출 한 10번 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풀면은 알게 돼요. 모의고사에서 맞추면 아는 거고 모의고사 못 맞추면 모르는 거죠. 근데 한 10번은 봐야 돼. 최소한 기출 문제 한 10번 본 다음에 모의고사 풀면서 확인하면 돼요. 네, 최소 10번 정도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네. 항상 내가 말한 건 최소예요. 최소.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요. 너무 빨리 갔네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 열심히 푼다. 문제를 안 풀어서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수험생이 문제를 열심히 안 푸니까 병의 만병의 근원은 문제를 안 푼다. 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몸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문제 푼다. 이해가 안 돼도 문제 풀고 배가 고파도 문제 풀고 머리가 아파도 문제 풀고 암기가 안 돼도 문제 풀고 오로지 문제 풀면 해결이 돼요. 가지고 뭐 수험생들 공부를 안 해서 슬럼프지 뭐. 공부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지 뭐. 슬럼프는 개뿔 뭐. 응?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슬럼프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죽도록 공부하면 그런 얘기 안 나온다. 뒤지게 맞아봐 그런 얘기 나오는지. 그냥 대충 맞으니까 엄한 소리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세요. 저기 제 학교 선생님 제도 있는데 야 너는 몇 회독했냐 과목당. 몇 번? 40번이랍니다. 40번이래 쟤는. 내가 여기서 내 강의 들었던 애는 걔는 60번. 그러니까 걔도 엄청 시험 잘 봤지 그런 애들. 60회독 한 1500문제 60회독 하면 돼. 아니 뭐 5회독 6회독에서는 방법이 없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황남기 선생님한테 궁금하셨던 부분 혹은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서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기출 20회독 한 다음에 보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전에는 그 봐봤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 한번 보는 것 자체는 좋고 그다음에 목차 같은 건 좀 보시고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기출을 많이 푼 다음에 20회독 한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 대충 이래서 이러나 그제서야 좀 보이기 시작하지. 기본서 위주를 처음에 공부하면은 진도가 절대 안 나가서 1, 2년 만에 합격 못 한다. 그래서 7급 합격자 이런 애들도 기본서 위주로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 100, 합격자가 10명이다 하면 한 명도 안 나와. 기본서 위주로 했느냐 물어보면 기본서 위주로 하는 애가 거의 드물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기본서 위주가 힘들고 그래서 한 20회독 정도 해야지 기본서 한 3일 걸릴 거예요. 3일. 20회독 기출하면 한 3일 정도 걸려요. 기본서 완독하는데. 그래야만 이제 기본서를 공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처음부터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다가는 진도가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예 안 나간다. 그러면 1, 2년 만에 합격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험은 절대 이상론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상론적으로 하다가는 다친다. 인생이 꼬이니까 스텝만 꼬여서 인생이 이상한 인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좋다. 쟤도 저 올해 바로 한 번에 합격했잖아. 좀 이따 올래들 3명 걔들도 다 처음인가? 그래서 다 두 번도 시험 안 봐. 딱 한 번에 시험 봐.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다 하는 애들이. 해독 뒤지게 열심히 하는 애들 다. 금방 합격해 걔들은. 금방 합격한다 그죠? 금방 합격하는데 기본서 위주로 했다가는 이제 장생으로 가는 거지 뭐죠. 그래서 기본서 보려면 20회독 빨리 하세요. 기출. 이거 뭐 20회독 하는데 그때 한 10회독 하는 데는 8일밖에 안 걸려 계산하면. 근데 요새 300문제 5회독 하라고 골라. 어떤 애는 600문제 5회독 하더라 하루에.
네, 우리 카페 가면 300문제 오해독 하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애는 600문제 오해독, 어떤 애는 1080문제 오해독 불교 신장과 10800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더라고 자기가. 나는 하루에 1080문제를 오해독 하겠다. 진짜 그렇게 해요. 300문제 오해독이면 1200문제 4일밖에 안 걸려 오해독 하는데. 10회독 하는데 8일. 더 빨라져. 8일도 안 걸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해야지 공부가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 위주로 하다가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2-3달 걸려요. 기본서 제대로 보려면 한 3달 걸려도 힘들어요. 그거 고위생들도 힘들어한다. 고위생들도 기본서 보는 애가 못 봐서 이렇게 보대. 옛날 사법시험 애들도 기본서를 못 읽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렇죠? 기본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 애들이. 사시 합격자들도. 뭐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실적인 대안.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황당희 선생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헌법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헌법의 박철환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에서 헌법을 담당하는 박찬환입니다. 네, 선생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게 서울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는 길이 여러분들 한 길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행기 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김포공항 가야죠. 그 다음에 뭐 착석 절차 이런 거 수송 절차 밟아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꼭 비행기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같으면 KTX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버스가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으니 대신 이것만 하지 마세요. 어떤 길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대전에 가서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날아가는 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빠르네. 갈아타는 건 죽을 길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만 타고 KTX 타면 KTX 가고, 그러니까 이거 수속 절차니 뭐니 따지고 보면 다 3시간이야. 다 3시간. 그러니까 갈아타지는 마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내가 저게 맞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헌법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은 여러분들 들어보면 설명하기 진짜 힘든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주권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이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 시험에도 추상적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자라는 방법론이 있죠. 회독을 많이 해서 암기하자 이런 방법론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특히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외우면 10회도가 아니라 20회도 그래도 저는 까먹어버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한기를 해? 뭐 예를 들어 생한기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야. 미군 4년이잖아? 이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외워야 되지만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는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 국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세자가 미친놈이야.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사도세자가 미쳤다라는 것만 우리가 외우다가, 근데 여러분들 봐봐. 사도세자가 왜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용조잖아. 진짜 뛰어난 사람이잖아. 자기 아들이 더 잘나기를 바랬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갈구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잔소리가 끊임이 없어.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얘가 미쳤어. 왜 이 사람은 뒤주에서 죽었을까? 시험은 미쳤다가 뒤주에서 죽었다가 나와.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 할아버지 용조는 내 아들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겠다. 내가 왕인데. 근데 손자는 너무 똑똑해. 이 손자가 너무 똑똑한데 아버지 미친놈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손자 가게 가기근에 문제가 생기겠네. 근데 난 조선의 국왕이란 말이야. 조선 전체를 생각한다면 얘를 제거해 줌으로써 내 손자가 뭐다? 중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뒤지에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스토리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게 헌법이 추상적이에요.
저도 완전 공감해. 회독이 중에 완전 공감하는데 어떻게든 뭐다 쌩안기 피해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해로 가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정답이니까 외우세요 라기보다는 왜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까? 저는 이거를 되게 강조해요. 이걸 알면 이거 하기가 쉽다는 거지. 즉 헌법은 추상적이야 정답이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떠오르는 게 쉬워. 헌법이 왜 추상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개정이 힘들거든. 나중에 헌법을 배우겠지만 개정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막 종족수가 장난 아니야. 그럼 봐봐. 헌법이 되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면 뭔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지금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30년 전에 비트코인 예측했을까? 불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모든 걸 담아낼 수 있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헌법은 추상적인 거예요. 요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마법이라고 그래서 연관되는 게 있고 이해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은 이건 무조건 맞춰. 여러분들 객관식은 사지선다잖아. 시험지가 나온단 말이야. 1번, 2번, 3번, 4번. 근데 그냥 이렇게 쌩한기 모르고 10회독 이거 20회독 이거보다는 아 영조 아빠가 저랬었구나. 아 종조가 있으니까 뒤주에 죽였구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떠오르면 답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헌법이 추상적이야. 오케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뭐다 왜 추상적일까? 왜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 아 조금 더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쌩한기를 안 하게 되니까 암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저는 경찰학 때문에도 더 그런다고 생각해요. 와 이놈의 경찰학은 우리 순경이 할 과목이 아니에요. 대충 뭔 말하는지 아시는 분 있죠? 행정법 행정학의 강론까지 하면 이건 굵고 진짜 쌩한기야 쌩한기. 경찰청장 임기가 몇 년이야. 그게 뭐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 쌩한기가 많다. 그럼 형사법이나 헌법이라도 뭐다 어느 정도는 좀 부피를 줄여주는 게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추상적인 거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뭐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어떻게?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을 들어보면 현실화 같은 거를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현실화 같은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예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마다 단순히 그냥 이 단어를 암기하기보다는 아 이러니까 이렇다 또 현실에선 이렇다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진짜 20회도 가고 30회도 가면 당연히 내 거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외워야 될 게 경찰에서 되게 많으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뭐요? 힘들지만 이해라도 좀 해보고 그러면 추상적인 게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 속으로 다가왔을 때 훨씬 나중에 덜 까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2번입니다. 네, 처음 공부할 때 기본과 기출의 공부 비율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도 기출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 없죠. 당연히 기출은 중요합니다. 저거 회독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르게 기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처음부터 막 날아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권투 관장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어퍼컷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조르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가 M&A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너무 기술이라든지 막 이런 걸 그 고급 기술을 쓰려고 되게 노력하더라. 허세도 되게 많고요. 허세도 남한테 보여주려고. 근데 권투나 이런 것도 이제 운동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 뭐부터 시켜? 줄넘기만 오지게 시키죠. 줄넘기만. 그러니까 저는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만 탄탄하면 응용 문제를 언제든지 풀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행정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는 국가배상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봐봐. 옛날에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심장에다 총을 쏴. 그럼 국가배상이 뭐예요? 인정이 돼. 그죠? 인정이 되고 다리라든지 이런데 총을 쏘면 뭐예요? 부정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두 문자 따세요. 시민다부 뭐 이런 식으로. 시민다부 이렇게 계속해. 10번 하면 이거 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럼 머리를 쏘면 어떡할 건데? 없어. 여기. 근데 이걸 왜 외워? 도대체 왜 두 문자를 따야 되는데? 이해하면 되잖아. 봐봐. 심장이나 상반부를 쏘면 왜 인정이 돼요? 여기 내장이 다 있으니까. 다리야 쏘면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하면 이거 뭐 내장기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장 다 꼬여버리고 그 안에 장폐혈증 들어가고 상당히 위험해. 그러니까 결국 이건 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건 쏘지 말라는 거지. 다칠 수 있는 것만 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머리를 하면 당연히 인정이 되지. 이걸 뭐하러 두 문자를 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데 기본기도 되게 중요해요. 문제풀이 당연히 중요하죠.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이걸 철저하게 되면 어떤 응용 문제든 뭐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와요. 100%다 우리 예측 범위에 있으면 누가 이 시험을 떨어지나 다 붙지. 근데 항상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법학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으면 나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본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왜 이걸 못 맞추냔 말이야. 안 나와도 맞출 수 있는데 두 문자 따갖고 외워버렸으면 이거 머리는 어떡할 거냐고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둘 다 중요해요. 다만 얘한테 압도적인 비율을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4대 6 정도? 아니면 5대 5? 이 정도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것보다 저는 하여튼 되게 이론도 중요하다. 기본기 확실하게 닦아야 된다. 힘들어도 같이 딱 이렇게 다져놓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만 딱 얘만 이렇게 외워갖고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헌법은 기본서 몇 회도 그래야 좋을까요? 네. 근데 뭐 이건 정답이 없죠. 제가 알기로 여기 국놀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본 강의 2회독하고 그 다음에 심화 1회 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서 회독은 뭐 한 두세 번은 그래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기본서를 기본 강의 때만 하고 심화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계속 추가해야 되지만 기본 강의 때도 한번 기본서는 보고 심화 때도 한번 보고 최소한 2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하여튼 이론을 좀 닦은 다음에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립니다. 4번, 5번은 쉽습니다. 네, 4번, 5번 바로 들어갈게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동형 모의고사 중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니 정말 애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빼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꼭 들어야 되는 게 뭐고 좀 덜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번도 같이 해드릴게요. 네, 5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놀아도 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떨어지고 싶으면 놀아요. 떨어지고 싶으면.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할 때 해, 할 때. 그냥 바싹 당겨가지고 할 때.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하고 10년에도 못 붙어요. 이 시험은 당길 때 바싹 당겨야 돼, 당길 때.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바싹 당겨야지. 물론 인간이 기계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일요일 날 좀 자는 거는 좋다. 하루 종일 노는 건 안 되고요. 저희 카페 가보시면 제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70시간. 우리 카페에 체온서로 합격한 애들 몇 명 있거든. 걔들 지금까지 계속 자기 인증했어요. 내가 공부 몇 시간 했다. 가장 최근에 진짜 얘 체온서로 합격할 거야. 나이 19이거든. 작년에 진짜 이제 한 20 됐나? 그러니까 진짜 체온서로 얘 합격할 가능성이 진짜 높은데 생일도 빨라가지고 얘 봐봐. 나중에 우리 카페 들어가서 제 이름 치시고 카페 들어가시면 얘 1년 내내 인증한 거 나와요. 올해 고등학생 중에 합격한 애들 제 카페 보면 꽤 있거든. 걔네 다 10시간 이상씩 했어. 남들보다 앞에도 얘기하지만 못 빼고 덜 공부하고 합격할 생각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경쟁률이 20대 1이거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붙을 생각을 해야지. 요령 피고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20명 중에 요령 피는 애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전공법으로 가세요. 전공법으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합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서울에서 불안가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다 갈 수 있어. 뭐 환영기 선생님 들으면 떨어지고 나보면 합격할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고 대신 뭐다? 남들보다 1시간 더 하십시오. 그럼 합격해요. 그러니까 뭐 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 뭐다?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 할 때 한 1년 반 참으면 돼.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괜히 여기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일요일날 좀 더 자긴 해라. 일요일날 또 더 자긴 하는데 최소한 이거는 채우고 자라. 놀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박철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헌법 선생님은 헌법의 쪽집게라고 하실 수 있는 신동욱 선생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강과 실강 중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네.
실감은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른 동료들도 보이시고 되게 실감이 좀 더 나죠. 인강으로는 지금 이제 저하고 이 화면만 보이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절제가 잘 되고 계획대로 이제 실천을 잘하는 친구들은 인강이 굉장히 이제 가성비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속도 조절도 되니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실강을 꼭 한 프로그램 정도, 한 수란 정도는 듣는 걸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원에 오면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또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또 학원에 이제 그 좋은 프로그램,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또 이제 전문 상담 직원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제 직접 또 대면하면서 또 우리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 또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점은 실강은 이제 학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조절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강에 와서 한번 전체 순환을 돌리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인강은 어찌 됐건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긴 한데 자기 절제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와가지고 전체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고 일순환 정도 이제 기본, 심화, 기출 정도 이렇게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될 때쯤에는 이제 인강으로 또 마무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절충하는 형태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인간에서 메꾸고 실강에서 이제 또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를 익히면서 또 부족한 부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래서 이걸 병행을 일반적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설명회도 이 오프라인 나와가지고 직접 듣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또 이제 우리 촬영되었던 거 듣는 거하고 또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을 여러분들의 이제 여건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단기간 최소 4개월 만에 헌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에서 4개월 만에 헌법 고득점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야, 사기. 왜냐면 여러분 이제 헌법이 전공 과목이고 그건 뭐 형사법이나 경찰학도 마찬가지인데 4개월에서 이제 고득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다급한데 작년에 이를테면 이제 2차 이제 시험 개편 과목 개편되고 올해 1차 처음으로 봤잖아요. 3월 달에. 그러니까 2차에서 이제 아쉽게 불합격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촉박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 기간 안에 목표를 요번에 이미 달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형사법 경찰학이 되어 있고 법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수업도 듣고 기출문제 공부하는 요령 과목은 다르지만 공부가 몸에 배어 있고 좀 요령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처음 공부한다. 모든 과목을 처음 시작한다. 그런데 경찰학도 형사법도 해야 되는데 헌법마저도 이제 처음 한다. 이거 4개월 만에 사실 합격 점수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법만 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과목이 좀 돼 있다. 다른 쪽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헌법만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편법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기출 문제를 열심히 바짝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너무 이제 지엽적인 것들은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과목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이제 좀 효자 과목은 아니어도 선방하는 수준으로 좀 이제 한 80점 전후 이렇게 이제 좀 억지로 끌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출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짝 이제 돌렸을 때 법 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제로 베이스가 좀이라도 그래서 이제 되어 있으면 전혀 안 되고 형사법이라든가 경찰학에 대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면 조금 이제 가능할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하루 평균 심한 시간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네. 이건 사람마다 역시 다르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강의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평균 수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이제 4시간 정도 이렇게
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4시간 못 잘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4-5시간. 근데 한 5시간, 6시간 자면 좀 그래도 거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평소에 이제 자기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잠을 그래도 이제 7시간 정도 이렇게 자야지 베스트 컨디션으로 하는 분들은 저는 잠을 줄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그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8시간 자던 사람이 딱 4시간 줄여버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것 같지만 피몽사몽간에 시간 보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공부의 퀄리티가 떨어져 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퀄리티 있게 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줄일 필요는 없다. 자기 체질에 맞게 이제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고 또 그게 잘 또 저장이 되고 또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벼락치기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최소한 이제 몇 달을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좀 베스트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한 서너 시간 자도 거뜬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7-8시간 자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네. 네, 4번입니다. 기출을 2번 정도 풀었지만 풀 때마다 매번 틀립니다. 암기할 때까지 풀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기출 2번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안 풀려요.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집도 기본은 좀 돼 있다는 전제에서 서너 번은 기출 문제집을 돌려야 이제 기출 문제집 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아리까리하다. 2개 지문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건 사실 회독수 부족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1차 시험에 여유 있게 우리 이제 합격권에 도달한 친구들 중에는 제 이제 기출문제집을 기준으로 해서 20회독 한 친구들 20회독 거의 외우다시피 그러면 이제 진짜 빛의 속도로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지문이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헌법 20문제를 7분 만에 풀고 1개 틀렸어요. 근데 그 1개 틀린 것도 거의 실수로 틀리다시피 했어. 근데 그 정도면 회독수가 이제 한 10회독 이상 돼야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세요. 그러니까 최소 3-4회독 이상, 5회독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번 1차 시험의 헌법의 경우 어느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1차 시험은 끝났으니까 이제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도 이제 1차 시험처럼 나올 건데 경찰청에서 헌법을 어떻게 출제할 거냐? 기본권에서 80% 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 총론, 총론에서 이제 뭐 20% 이렇게 내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여기 16문제 내고 여기서 이제 4문제 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시험도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본권에 중점을 두고 하시면 돼요. 기본권 중에서도 이제 기본권 강론.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부터 행복, 주권, 평등권 이런 이제 판례 위주로. 그래서 이제 총론, 뭐 헌정사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절대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이제 해주는 거 하라고 한 것만 가볍게 체크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위주로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까지. 그래서 기본권 부분만 잘하면 8시험 맞아요. 8시험 맞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선을 이제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부담 없이 좀 가볍게 가셔도 4개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다. 철저히 기본권 중심이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이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최신 판례만 곁들이면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헌법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부에는요. 네. 과목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찰학 조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뭐 경찰학의 출제 비율,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뭐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는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기보다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경찰학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공부를 좀 하십사 부탁드리고, 그런 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자, 경찰학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리 사는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 설정이 올바라야 됩니다. 됐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됐죠? 뭐예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그 노력의 결과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경찰학은 어떤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경찰학에 대한 정확한 자, 그 출제 경향을 익히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나한테 또 맞은, 됐죠? 공부 방법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됐죠?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건 다 때려치우고요. 경찰학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유념해야 될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은 뭐냐면, 경찰학은 이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경찰학 개론이라고 그랬어요. 개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개자가 한자로 하면은 모두 개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하고 일만 관련이 있어도 다 잡다한 걸 다 모아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경찰학은 짬뽕입니다. 짬뽕. 짬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야? 잡탕면에 가까워요. 됐죠? 경찰하고 코딱지만 해도 관련되시면 이거저거 다 끌어다가 만든 과목이란 말이야. 이랬어요. 됐죠? 그러니까 경찰학에는 역사도 있어요. 윤리도 있습니다. 법도 있어요. 뭐 행정학도 있어요. 됐죠? 이렇게 등등등등 다양한 여러 학문의 분야에서 경찰학과 관련된 걸 다 모아놓은 게 경찰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이랬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다?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됐죠?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1번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됐죠? 자, 뭐 흐름을 잡으면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법률 같은 과목은 뭐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법적인 마인드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됐죠? 또 이제 어떤 것들은 암기 위주가 있고. 그러니까 경찰학은 여러 학문이 다 조합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정리하고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됐죠? 또 어떨 때는 이해 위주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됐죠? 그 상황에 맞게, 그 과목에 맞게 자꾸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됐죠? 그래서 뭐야? 자, 어떤 학생들은 자꾸 공부를 정리하고 암기 위주로만 하려고 그래. 됐죠? 그러면 이해 위주의 문제를 못 맞추겠죠. 됐죠? 또 반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익숙한 분들은 암기를 잘 못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항상 우리는 뭐라고? 차가운 머리하고, 됐죠? 따뜻한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됐죠? 근데 두 가지를 다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됐죠? 경찰학도 똑같아요. 됐죠? 단순하게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공부 습관을 꼭 들여달라. 됐죠? 이게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 자, 2번은 뭐냐면 지금 경찰학에 행정법 과목이 들어와서 양이 어마어마해졌어요. 됐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부해 보세요. 됐죠? 세 과목 중에서 헌법, 경찰학, 그 다음에 헌법 중에 가장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됐죠? 그럼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양이 많은 걸 대부분 다 어떻게 커버하시냐면 공부량을 늘립니다. 공부량을 늘려가지고, 됐죠?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양을 커버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2년, 3년, 4년 계속 공부하셔야 돼. 됐죠? 아니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경찰학은 양이 많은데 이 양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양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됐죠? 뭐야? 우리가 공부하는 경찰학은 다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그 원리를 깨우치면은 양을 우리가 얼마 공부 안 해도 자, 그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바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야? 1 더하기 1은 2고 그래서 더하기를 다 외워요. 됐죠? 56개입니다. 이걸 다 외워.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 문제도 외워요. 됐죠?
이것도 뭐 56만 개가 해봐.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뭡니까? 이게 사람 바보잖아, 바보. 그냥 더하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공식은 다 풀리잖아요. 이해됐어? 이거 다 마찬가지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애들이 이 원리와 이론을 잘 모르니까 그냥 드립도 암기한다고. 드립도 암기. 그러면 이거 암기해봤자 얼마나 암기하겠니? 그 암기한 게 문제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공부했을 때는 원리를 좀 깨우쳐서 가지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원리를 잘 깨우치시면은 그걸 암기 안 해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인 게 바로 뭐냐면 경찰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경찰학만의 문제가 아니야. 됐죠? 형사법 있죠?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경찰학 강론에서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법하고 형사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경찰에 또 나오네. 연결해서 공부하라고. 연결해서 공부하면은 여기도 점수가 올라가고, 형사법도 점수가 올라가고, 경찰학도 점수가 올라가고. 뭐야? 똑같은 내용을 2번 공부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바보같이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과목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비슷한 게 여기 나오네. 연결하다 보면은 뭐예요? 더 제일 중요한 게 실력도 올라가겠지. 헌법에서 쓰인 그 말이 경찰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법학을 보는 눈도 생겨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연결만 할 줄 알면 뭐야? 헌법에서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경찰을 한번 들으니까 훨씬 더 공부가 효과적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양이 이만큼이에요. 연결해서 원리를 깨우쳐 공부하면 양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됐죠? 그 다음에 실력도 늘어나고, 됐죠? 공부도 재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꼭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달라 이거고요. 2번째로는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단시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단시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야. 됐죠? 그걸 알고 공부하라고. 됐죠? 그걸 모르고 대부분 공부하니까 맨날 뭡니까? 한두 문제처럼 계속 떨어집니다. 그걸 미리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뭐가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냐 이 말이야. 됐죠? 심심한데 우리가 한번 퀴즈 해볼까?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자, 객관식 갑니다. 1번 돈 많은 놈이 장땡이지. 1번 돈이다. 2번 운 좋은 놈을 어떻게 이겨? 운빨이 최고다. 됐죠? 3번 무한 체력. 나는 1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무한 체력. 그 다음에 머리가 진짜 똑똑해. 됐죠? 자, 무한 체력은 공부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 자, 다시 한번 돈, 운, 그 다음에 노력과 체력, 그 다음에 머리예요. 됐죠? 4개 중에 합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아라. 뭘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2번이 뭐예요? 운? 여기. 그럼 운이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3번이 뭐야? 노력과 체력? 자, 그러면 시험을 왜 보니? 그냥 공부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들 합격증 주면 되잖아요. 됐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답이 없어요. 여기 답이 없어. 가장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야.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점수 분포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 그래프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점수 분포도에 따른 그래프야. 이랬어요. 커트라인이 어디냐면 여기가 커트라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야? 비슷비슷한 실력으로 이렇게 다 묻혀 있어요. 됐죠? 자, 여기 꼭대기 뭡니까? 우리 아니야. 됐죠? 뭐야? 생례적 수험인들. 됐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책을 한 번 보면 그냥 자동 암기가 되네. 존이 재수 없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 됐죠? 이런 애들은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합격 결정된 애들이야. 됐죠? 극소수예요, 극소수. 얘들 뭡니까? 공부 아예 안 하는 애들이에요. 됐죠? 최하위권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뭐야?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다 비슷비슷해.
이해됐어요? 그렇잖아. 공부를 여러분들 해봤자 뭐 남들보다 뭐 하루에 10시간씩 더 할 거야?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 별 차이 없어요. 됐죠? 강사 대 강의 별 차이 없어요. 그게 별 차이 없어.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 별 차이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모르겠지만 했다면 결국 시험장 가서 시험을 치면은 결국 여기야,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중에서 극소수. 극소수만 몇 문제 차이? 한 문제 차이야. 한 문제 차이로 어떤 애들은 이 컷을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수험생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됐죠? 아, 선생님, 제가 이번 1차 시험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비용신. 원래 다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바보야. 이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됐죠? 한 문제 가지고 몇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이랬어요.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 작은 차이야. 이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어떤 사람들은 붙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객관식 시험의 핵심이야. 됐어요? 실력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 한 문제를 남들보다 더 맞춰야 합격한다는 얘기인데, 됐죠? 그러면 이걸 맞춘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이 말이야, 내 말은.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 말이야. 됐죠? 어떤 애들이긴 이걸 알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됐죠? 한 문제 차이. 결국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점수가 비슷하다. 됐죠? 남들보다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데 그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이 뭐냐. 그걸 알고 공부해야 이걸 넘어간다 이 말이야. 됐죠? 그걸 모르고 공부하면요. 맨날 여기서 옛날에는 한 문제, 올해도 한 문제, 내년도 한 문제 차 떨어져요 계속.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그 한 문제가 뭐냐? 자, 이 한 문제가 뭐냐? 이걸 알고 공부하라고. 결론은 2개입니다. 2개.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이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스킬입니다. 스킬과 성격이야, 성격. 스킬하고 성격이에요. 스킬하고 성격이라고. 됐죠? 자, 짚어봐. 우리 경찰학 문제 중에서 약 60%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성경 암송 대회. 됐죠? 법조문에 하거나라고 써져 있어요. 자, 3줄짜리인데 다 맞아. 다 맞은데 하거나인데 하고 이렇게 바꿔냈어요. 틀린 지문이야. 이랬어요? 무슨 말이겠어? 심지어는 조사 하나 가지고도 틀린 지문 낸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 틀린 애들은 뭡니까?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여. 시험장 가면. 됐죠? 뭐가 똑같아요? 틀린 그림 찾기 해봤지? 틀린 그림 찾기가 똑같아. 5개 틀린 그림 찾아라 했는데 4개는 잘 보여. 근데 하나가 안 보여. 그 하나가 뭡니까? 그 코딱지만 한 거. 그거 안 보이잖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이런 걸 틀리는 거야, 애들이. 이런 거.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어떤 거예요? 결국은 성격입니다. 성격.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애들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이런 교수님, 야,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나한테 인사했잖아. 어제하고 인사하는 각도가 정확히 5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이런 교수님 있어요. 겁나 까칠한 사람들. 아주 디테일한 사람들. 됐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잘 보이겠죠. 됐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가면서 공부해 가시면서 길러내야 돼. 아주 작은 차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길러가야 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몰라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이랬어요. 요게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대부분 여기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절대 길러지지 않아. 됐죠?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암기하는 건 어떻게 하루 이틀만 할 수 있지만 이런 능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이게 하나야. 2번째로는 시간이에요. 시간.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대부분 수험생들이 뭡니까? 경찰아 20분 남겨놓고 풀었잖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심장이 다 불릉불릉 해가지고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죠? 이런 애들 대부분이야. 됐죠? 그래서
시간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됐죠? 대부분 다 몰라서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 어떻게 이 시간을 남들보다 1분, 하다못해 1초라도 줄일 거냐. 됐죠?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 됐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합격은 준비하는 자들의 목이에요. 됐죠? 바보들은 뭡니까? 시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시험장 가가지고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게 웃기네.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시간이 대부분 모자르구나. 그걸 미리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됐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쓸 거냐. 됐죠? 빨리 한 문제를 풀어도 남들보다 1초, 2초라도 빨리 풀 거냐. 됐죠?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시간을 남들보다 빠르게, 됐죠? 문제를 그러면서 정확하게 풀어야겠죠? 그렇게 하는 능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대비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왜? 우리 경찰학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야.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받아들면요. 기출문제하고 동일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반밖에 안 나왔으면 조금 어려웠다고 해요. 조금 쉬웠으면 한 60%가 기출문제 지문하고 똑같이 내요. 또는 그걸 변형하거나.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내가 많이 봤으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잖아요. 내가 봤던 지문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우리가 실력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많이 풀어놔야 시험장 가면 그와 똑같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오늘 강의가 1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찰학 서정표 선생님께서 연사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같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기 화장실 가보셨죠? 여기 화장실. 예? 이 건물 화장실 가보셨어요? 가봤죠? 자, 화장실 그 안에 자변기에 내가 지금 앉아 있어 지금. 응? 앉아서 큰일을 좀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기 지금 그 나는 화장실 자변기 안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누가 손 씻으면서 야, 그 정표 걔 있잖아. 어제 나 걔랑 같이 저녁 먹었는데 걔 좀 뭐 왜 그러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정표 걔 있잖아. 그 얘기가 내 귀를 딱 때리는 순간 어떻게 돼? 귀가 그냥 번쩍 열리고 초집중력. 내 지금 한 평소 집중력이 10배쯤 되려나? 집중력이 그냥 초집중력이 생기면서 지금 내 뒷담화 어떻게 까는지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겠지. 그렇겠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예?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내 얘기라고. 내 얘기. 누가 하는 지금 내 이야기. 자,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때는 저는 막 그 SF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히어로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뭐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작사 이혼작구 그런 거 알아요? 알아요? 보시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 저 요새 그런 뭐 그 부부들 간의 불륜 이야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밌던데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되게 많죠. 뭐 요새 뭐 유행하는 회기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일진 이야기 이런 것도 재밌는 이야기 많고 뭐 온갖 하여튼 재밌는 얘기 막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취향 차이도 있는 거고 난 이런 얘기 나는 재밌는데 쟤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고 방금 저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옛날에 저는 이게 재밌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재미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바로 내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압도하는 이야기라고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경찰학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지금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재밌는 이야기가 뭔지 이런 재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쭉 하고 있다. 또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는 건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찰학 여러분들 지금 여기 경찰 되려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예비 경찰로서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신 거잖아요. 경찰 되시려고. 그잖아요. 뭐 소방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예비 경찰들한테는 이 경찰학이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경찰학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뭔지, 응? 경찰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 공무원법, 경찰 되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가 당장 경찰 됐을 때 내가 지금 당장 출근할 곳 어딘지, 뭐 우리 본청에서 일할 건지, 뭐 요새 지방청이라고 하나, 시도청에서 일할 건지, 요 앞에 동적서에서 일할 건지,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할 건지, 내 직장은 어떤 곳이고 거기가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거 공부하는 게 경찰학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경찰학이라는 거는 지금 예비 경찰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경찰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경찰학이라는 게 바로 이게 내 이야기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납득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 경찰학이 정말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과목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호표 뭐 네가 뭔데? 그 재밌는 이야기 재밌으면 이게 뭐 뭔가 재밌겠다는 그러니까 경찰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알겠어. 손호표 네가 뭔데? 어? 네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쯤에서 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쓰는 거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그냥 말씀을 드리죠. 일단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경찰대학에서 뭐 합니까? 4년 내도록 4년 동안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4년 동안 차분히 그렇게 기본 베이스를 쌓고 그렇게 쌓은 베이스를 가지고 실제 몇 년 동안 경찰로 이제 경찰 인간에서 경찰 일을 실제 현장에서 경찰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법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저는 뭐 어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디 뭐 연구실에서 아니면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책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이나믹하잖아요. 이 다이나믹 코리아. 이 치열한 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이 치열한 현실을 지금까지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변호사 일을 하면서 경찰 일도 하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 치열한 현장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찰이 되면 여러분이 겪게 될 이야기들 이것들을 우리 이 경찰학 단순히 이 책에 있는 죽어있는 글자에 불과한 이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제 그 경찰학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계속 제가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재미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한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전직 수험생으로서 재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 이 수험 생활에요. 이 수험 생활에 치트키가 있을까? 없어요? 치트키 없나요? 뭐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도 뭐 머리 좋은 거, 성격 좋은 거, 습관,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습관,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런 거 치트키 아닌가? 그런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드밴티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그거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지만 뭐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 재미라는 거, 재미를 느낀다라는 거는 이게 바로 수험생활의 치트키라고 제가 전직 수험생으로서 정말 그 자신 있게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
사실 딴 거 아무 의미 없어. 뭐 머리니 뭐 주변에 빵빵한 환경이니 뭐 내 공부 습관이 어떠니 뭐 지금까지 어떻게 내 학교가 어디 나오니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재미를 느끼는 순간 그걸로 게임 오버라고. 그냥 합격 자동문이라고. 그 재미를 느낀다라는 것이. 그만큼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의를 해 보겠다. 예, 그런 마음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재미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또 있어요. 재미라는 것에. 또 혹시 뭐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요? 게임? 저는 사실 뭐 이 게임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때 게임 때문에 좀 인생이 참 되게 어려워질 뻔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게임이 왜 재밌어요? 게임이? 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일단 해보니까 재밌긴 한데 이거 왜 그렇게 재밌지 게임이? 게임하면 봐봐 1시간 전에는 내가 얘 이 몹을 못 잡았는데 좀 이렇게 뭐 이리저리 뭐 아이템 조합하고 저기 뭐냐 레벨업 좀 해갖고 와 보니까 이제 잡아지거든. 그리고 막상 또 잡고 나니까 아까는 장비가 뭐 이렇게 딱 보기에도 막 허접하고 이런데 뭐 1시간 후에는 장비가 막 화려해져. 멋져져. 레벨 올라가는 거 숫자로 딱딱 보이고 경험치 쌓이는 거 바로 딱딱 보이고 내 성취가 바로바로 눈에 바로바로 보이잖아. 그지? 이 작은 성취가 바로 재미의 본질이라고요. 또 하나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공부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뭐 하루에 공부 12시간씩 했다, 15시간씩 했다, 뭐 심지어 17시간씩 했다. 이런 거 유튜브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런 거 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구라네 아니면 그건 네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되겠나?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뭐 실제 저는 그런 거에 댓글도 보는데 그런 사람 좀 그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뭐 실제 제가 그렇게 뭐 10몇 시간씩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걔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너무나 뭐 조미수저 죽겠는데 억지로 그냥 참아가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억지로 참는 사람들은 맥시멈 일주일이라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런데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누가 뜯어 말려도 제발 좀 너 죽겠다 이러다가 그만해라고 아니면 진짜 뭐 옆에 친구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본인은 그게 제일 재밌거든. 왜? 공부에 성취감을 느끼는 거. 아까 몰랐던 거 1시간 전에 몰랐던 거 이제 알게 됐고 아까 전에 풀리지 OX가 판단이 안 됐던 그 지문이 수업 1시간 듣고 나니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알겠고 아까는 안 풀렸던 문제가 이제는 풀리고 그게 작은 성취 하나하나 쌓이는 거. 그 성취에 중독이 되면 그 재미에 중독이 되면 그러면은 누가 와서 뜯어 맞아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로 재미를 느끼는 것이 합격의 치트키, 합격이라는 문을 여는 자동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 경찰학 여러분들의 이야기 예비 경찰관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살아있는 현실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눈앞에 펼쳐드리면서 정말 재미있게 같이 경찰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재미에 대해서 공부도 재밌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 중에 어떤 분들은 납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딱 이 느낌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개소리 하지 마. 공부라는 게 재미있다고? 있을 수가 없고 그럼 뭐 니나 그랬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충분히 재미있어질 수 있고 이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의미해져. 머리가 좋고 내가 학교 어디 나왔고 그동안 뭐 성과가 어땠고 습관이 어떻고 우리 집이 나한테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무의미해진다고. 딱 본질 재미있게 공부하자라는 거.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앞에서 경험해 봤던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걸 내가 못 느껴봤지만 어쩌면 공부라는 것이 정말 재밌을 수도 있겠다. 특히 경찰학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거든. 왜? 이게 바로 내 얘기니까, 나의 이야기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어달라. 이 자리에서는 공부라는 것이 진짜로 재밌을 수도 있겠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 정도로 좀 마음을 열어달라라는 거.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이제 맞춰달라고 하시니까 2023년부터 2023년 경찰 채용 이제 시험부터 여기 해커스에 합류를 해서 경찰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하고 같이 정말 좀 재미있게 우리 경찰학이란 과목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제가 요 서명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카페랑 그 카카오 오픈 채팅 이거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만들었으니까. 오픈 채팅만 해도 저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 저밖에 없고 카페에도 한 명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여튼 편안하게 어떤 수험 생활에 대한 것도 좋고 인생 어려운 것에 대한 것도 좋고 당연히 경찰학에 대한 것도 더 좋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바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름 좀 큰 로펌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원래 저하고 1시간 얘기를 하려면 얼마쯤 내야 될 것 같아? 나하고 1시간 얘기를 하려면 대충 찍어 보세요. 로펌 변호사를 1시간 얘기하려면 얼마쯤 내야 될까? 얼마 내야 될 것 같아? 20만 원? 20만 원?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추네. 나 한 5만 원 정도 얘기할 줄 알고 그럼 말도 안 돼 이러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3, 40만 원. 물론 그 돈은 제가 먹는 건 아니고 내가 먹는 건 그건 회사가 먹고 그 일부를 나는 월급으로 받는 건데 어제는 원래 1시간 얘기하려면 저하고 1시간 상담을 하려면 그 3, 40만 원씩 돈을 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카카오톡 제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제가 저 혼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안 떠. 왜냐면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카페 서정표 그렇게 검색하면 제 카페 거의 하나밖에 안 뜰 거고 오픈 채팅에서도 서정표 검색하면은 딱 봐도 저라는 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게이드가 아니야 진짜. 특히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하여튼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2023년 첫 우리 커리큘럼 경찰을 좀 같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 김대원 선생님과 같은 실무 경험이 아주 많으신 이번에 해커스 경찰의 신규 강사님이신 서정표 선생님이셨고요. 이어서 제가 가장 당연하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사법 김대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나오나요, 이거? 유튜브에 지금 몇 명 접속돼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시간 구성을 일단 형사법을,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형사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아도 돼요. 궁금한 거 겁나 많지? 궁금한 거.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은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면접이 뭐가 문제되냐, 체력은 어떻게 하냐. 하여튼 잡다한 거를 제가 2007년도부터 학원도 굉장히 오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즉답을 받아줄게요. 다 받아줄 테니까 앞으로 경찰이 좋아질지, 여러분의 생각하는 직업이 좋아질지, 구려질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다 하니까 다 알려줄게. 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짧게 형사법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냥 저만 믿으면 돼요. 내가 알아서 그냥 시험 문제 꺼내서 찍어줄게. 그래서 그냥 그냥 개적중해. 내가 다 찍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힘만 들어. 내가 시간도 많이 들 필요 없고 짧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성비를 느끼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강의 설명을 하려고 왔는데 앞에 보니까 헌법부터 해서 엄청 여러분이 1시간 이상 여기 있어서 힘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형사법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 과목 설명이니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형법에는 총론, 강론, 강간이 뭐고 살인이 뭐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문제고 그래서 14문제 내고 14문제네요. 형소법은 수사하고 증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커트라인은 한 80점 정도 이번에 좀 어려웠는데 80점이 안 됐어요. 경찰이 좀 쉽고 형소법이 조금 어려워서 한 77.5 8개 9개 틀리면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강론이 쉽고요. 수사가 쉬워요. 그럼 여기서는 거의 틀리면 안 되고요. 여기 총론하고 증거에서 이제 틀려요. 학생들이. 증거가 좀 어렵거든요. 총론이 좀 어렵고. 총론에서 한 4-5개씩 틀리면 뒤져요. 그냥 뒤져서 채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총론에 좀 중점을 둬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점을 좀 두면서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강의 설명은 이제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강의 엄청나게 많아요. 그 유튜브 짤도 많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충분히 보시고 여기에 이 귀한 시간을 질문 답변 받아주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거고 강의 커리는 이렇게 돼요. 기본 강의라는 것이 있고 기본 강의 2개월 과정이고요. 기본 강의 지금 여러분은 5개월 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2번 정도 들으시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아마 이때는 형법 강론하고 수사를 증거를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듣고 요때는 형법 총론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반 학생들은 8월 20일 시험은 도저히 아마 지금에서 붙으려고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고요. 힘들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2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심화 강의가 있을 거예요. 심화 이론이라는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이 되든가 아니면 중간에 뭐 기본 강의 한번 더 있든지 하겠지만 내년 2023년 대비로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어 국사가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빨리 영어 국사 검정제를 통과하시고 뭐 준비할 거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운전면허도 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 시험이 이게 필기거든요. 필기는 한 2년 정도 이제 머리가 나빠도 한 2년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1년 6개월 2년이면 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도.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뭐 경찰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찰 시험은 필기는 그렇고요. 체력 시험이 또 중요해요. 필기는 커트라인만 붙어도요. 체력에서 다 뒤집혀요. 그래서 이게 겉에서 볼 때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쉽잖아요. 형사법, 그다음 헌법, 경찰학 세 과목 하면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나눠보면 형사법도 2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는 되게 쉽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디서 점수가 뒤집히냐면 체력에서 뒤집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필기 3과목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쉽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오랜 강의를 했고 경험상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결국 여기서 다 뒤집힌다. 그러니까 필기하면서요. 왜 필기 공부하면 좋잖아요. 이것만 하면 붙으면 좋잖아요. 근데 조금 와서 해보면 여기서 뒤집히는 게 보이거든요. 여긴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체력 점수가 40점이 넘냐 안 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38 이러면 또 긴장 해야 되고 보면 진짜 여기 보시면 뭐 법학과 경찰행정과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사회체육학과 무슨 운동하는 애들이 나중에 어디서 다 뒤집어 버리냐면 여기서 다 뒤집혀요. 여기서. 그래서 체력을 미리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백미도 있고 천미도 있고 악력도 있고 윗몸도 있고 우리가 공부만 할 것 같으면 쉽죠. 공부하면 쉽죠. 근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공부만 잘하는 경찰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계속 체력에 대한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공부 외에 매일매일 체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 필기 막 6개월에 붙었어. 그럼 다 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여기서 뒤집혀요. 여기서 뒤집히고 최종 불합이라고 해서 체불이 되거든요. 체불되면 다시 또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필기를 좀 늦게 붙더라도 천천히 하면서 체력이 갖춰지면서 한 번에 아다리가 맞아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경찰을 만드는 게 겉에서 볼 때는 뭐 저 순사, 순경 아무나 할 것 같은데 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고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면 제가 있는 대로 다 받아줄게요. 부모님도 오신 것 같고 하니까 이게 다 맞아줘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검수완박 들어보셨죠? 저는 옛날에 경찰도 했어요. 그때도 앞으로 경찰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20년 후는요. 뭐 검수완박이 맞는지 틀린지는 알아서 가지고 일단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지금 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경찰 아무나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요. 제가 느낀 게 지금 인풋 아웃풋 하는데 인풋이잖아요. 대학교 학벌을 보면
계속 좋아져요. 옛날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학생들이 경찰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문계 학교의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 애들이 준비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어렵다. 2번, 이 직업이 안정적으로 좋다. 우리가 일반 행정직보다 월급도 많고 수당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주잖아요. 그리고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누구한테 무시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뭐 겉에서 인터넷 댓글 보면 뭐 짭새 어쩌고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막상 내 얼굴 대고 짭새 그러면 개새끼 주먹 날라가죠. 그 새끼한테.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직업이 우습게 보는 직업이 아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신랑 가문 한번 보시라고요. 신랑 가문을 보시면 일단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냥 적절하게 굶어 뒤지지 않을 만큼 주긴 주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특별히 뇌물 받거나 사고 치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은 척. 그리고 그 신랑 가문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 개런티를 해준 거잖아요. 체력이 됐건 머리가 됐건 면접이 됐건 개런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집에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들어오면 그 집안 전체 자체로 무슨 불이익을 받을 일은 적을 거라고요. 그래서 직장으로도 그렇게 허접하거나 그냥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앞으로 이 직업이 들어오기 힘들 거고, 저는 기본 강의 때 얘기하거든요. 야, 나중에 니네 엄마 아빠 되면 우리 아빠 진짜 똑똑했나 봐, 어떻게 경찰했지? 이런 날이 올 거래. 우리 엄마 진짜 개머리 좋나 봐, 어떻게 경찰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날이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올 겁니다. 왜냐? 저는 그 전에도 해봤고 앞으로 경찰의 현상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진짜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목표를 언제를 잡고 가셔야 되냐면 23년 1차.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23년도 1차 대비로 마음 먹고 가시고, 아까 조현 선생님 얘기한 치트키를 얘기하는데 치트키 알려드릴까요? 빨리 붙는 치트키. 진짜 빨리 붙는 치트키는 제가 2007년도부터 강의했는데 1번 실강, 2번 앞자리 앉으면 붙어요. 깜짝 놀라요. 진짜 앞자리 앉으면 붙어요. 1번 실강, 2번 앞자리. 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침이 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선생이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뭔지 모르는데 이 듣는 학생 입장에서 자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가능한 앞자리에 앉고 선생하고 아이 컨택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빨리 붙는 팁이다. 뭐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연관관계를 분석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는 애들, 실강 드는 애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좋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가능한 빨리 앞자리에 앉으시고 실강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차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 강의들이 들어가서 겁나 재밌게 해줄게요. 생긴 게 재밌잖아요. 생긴 게 재밌고.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주짓수 해보신 사람 있어요? 유도, 주짓수 이런 거 안 하시나요? 하여튼 운동하는 거 겁나 좋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고. 일단 질문 답변 받아줄게요. 다른 거는 뭐 설명할 시간 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여기 뭐 설명해야 되는 그 상품 설명인데 오늘 결제하면 뭐 2만 원 할인 뭐 이런 거 뭐 컨텐츠 있어요? 그럼 제가 소개해? 아니면 이따 알아서 하실 거죠? 그냥 마무리 알아서 하시고. 자, 질문 답변 빨리 받아줄게. 이게 지금 형사법은 제가 강의 엄청 잘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어디 가서 물어보기 힘든 거. 뭐 어떤 거 물어봐요. 예? 뭐라고요? 예.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할지. 거기 가서 물어보면 잘 알아요. 알겠죠? 거기다 댓글을 해서 국민연금 사라는데 거기가 거기 연구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두 번째, 뭐 물어보세요. 예. 대충이요. 실수령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2호봉이 늘어나고요. 여자는 1호봉부터 시작해요. 진짜 해경 강춘. 해경은 수당이 많은데요. 한 200 몇십만 원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보정을 해주세요. 합격사들 오늘 설명할 거 있죠. 예, 보정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요새는 모르겠어요. 200 몇십만 원 받는데요. 이것저것 수당 많고. 근데 경찰 하면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누구 와서 공무원 생활 해보시면 딴 데 들어갈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고요. 제가 좋은 점은 또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서울 말고 지방 중소형 도시에서 하면 짱이에요. 그 동네에서 월급 거의 사위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찰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 잘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중소형 도시 이런 데 가서 하시면 겁나 짱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뭐야? 101단이 좀 인원수가 줄었죠.
인원수가 줄었는데 예전에는 60명 정도는 잘라서 서울청으로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특별한 하자 있지 않는 한 거의 다 뭐 청와대에서 청와대 그것도 성렬이 형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너네만 정치적인 걸 다 물어보네. 용산 갈 수도 있어요. 용산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백일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백일단도 굉장히 광채하거든요. 커트라인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필기 컷이 낮아요. 딴 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는데 좋은데 두 번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체력이 또 겁나 높아요. 체력 점수가 높아서 내가 진짜 체력을 남들을 압살할 수 있다. 한 45, 46 찍을 수 있다. 이 정도를 근데 실전에서 해보시면 카운팅은 또 디스카운트 겁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을 해보시고 푸시업 같은 거 해보고 윗몸 해보시고 정자세를 해서 내가 점수는 체력만큼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필기를 금방 붙어요. 그러니까 백일단 또 강추고 여차하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세부적 나오겠지만 이제 서울청으로 다시 또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백일단 가면 또 자동 승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해보시면 좋아요. 필기는 빨리 할 땐 쉽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 바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저는 하루에 여러 과목을 봤어요. 저 아까 서정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한 과목을 쭉 하니까 전 지루하더라고요. 미팅도 막 몇 번씩 하고 막 소개팅도 막 몇 탕씩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 과목을 겁나 보는 스타일이지 여러 과목을 보는 스타일이지 한 과목만 보고 막 며칠씩 보면 그냥 지겨워서 그냥 따분해가지고 몰라요. 근데 깊이 있게 이렇게 파는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여러 과목을 좋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세 과목을 다 보기 힘들고 하루에 한 두 과목이나 한 과목 정도를 보시면서 요일을 바꿔서 보시는 것도 좋고 뭐 롱텀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취향 차이예요. 진짜 한 과목을 쭉 파가지고 롱텀으로 딱 끝장내고 가는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지루해서 저는 진짜 심각하게 지루해서 독서실도 여기서 공부했다가 10분 옮겨서 다른 독서실 짐 싸고 가요. 지겨워가지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뒤에 또 서서 공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예. 지금이 적어요. 인원이. 지금이 꿀이에요. 원래 제가 이분 나중에 기출심화 보시면 한 400명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600명, 800명씩 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 근데 이번 기본반이 이제 23년도 1차가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아마 얼마 안 될 거 100명? 100명 될라나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보통 원래 저 일찍 여기서 앉으시려면 5시 봤거든요. 원래 5시 여기 문 열기 전에 와서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안 그럴까? 8시가 될 7시? 7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요. 하여튼 이번에 좀 적어요. 인원이 적을 거예요. 이번에. 왜냐면 시험 보고 나서 다음 일정 안 잡혔을 때 아마 9월달, 10월달 되면 그때는 사람이 많을 건데 여러분은 근데 반대로 제가 얘기하거든요. 9, 10월 반 학생들은 딱 타이밍이 좋죠. 9, 10월달에서 내년 2월에 붙는다. 9, 10, 11, 12, 1, 2. 제일 진짜 가성비 제일 꿀이잖아요. 6개월에서 시험 붙으면.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미리 조금 준비하는 게 조금 시간 안배가 더 있는 게 더 좋다. 진짜 그거는 매번 하거든요. 그럼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 9월달 들어가면 또 이렇게 설명회 하거든요. 야 6개월 대박. 기본 강의 2달, 기출심화 2달, 문제풀이 2달 이 얘기 할 거거든요.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미리 준비해서 1년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8시, 7시 반, 8시면 될 거예요. 자, 또 물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가는데 잡아가지고 뭐 궁금하네 하지 마시고 빨리. 없어요? 유튜브 질문이요? 예, 불러주세요. 형사법이 바뀌는데요. 지금 계속 수정안이 지금 오는데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이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제한이 돼서 그럼 경찰이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뽑아야 될 거예요. 수사가 그게 말이 쉽지 옛날처럼 하는 수사는 두들겨 패면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과학 수사라고 해서 절대로 두들겨 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로 말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랑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개 어려워요. 그 얘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검수완박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학생들 많이 늘어날 거고 경찰 자체 역량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찬성입니다. 자, 어쨌든 4개월이요? 제가 약을 팔까요 여기서? 기가 막힌 약을 팔까요? 4개월이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제가 그 경찰 재직 중에 사법시험 붙었거든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빨리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 강의 들으시면 기출을 저는 경찰 월급 6시까지 근무해서 월급 받고 남는 시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정표 변호사도 알겠지만 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법 도저히 경찰하면서 사시 붙을 시간적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돼. 그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사법시험 기출은 막 2,000문제 시간인데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법무사 기출문제집이 있거든요. 800문제짜리. 그냥 머릿속에 처음에 공부의 양을 정했어요. 도저히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진짜 4개월 안에 붙으시려면 기출문제를 최소화시켜서 저는 800문제짜리에서 다 맞힐 생각도 없었어요. 법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800짜리 기출문제를 여러 번 한 3바퀴 돌리면서 나는 이 범위 내에서 맞추고 이거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미리 범위를 정해놓고 왔어요. 왜냐? 나는 월급 벌어야 되고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공부하시려면 분량을 남하고 똑같은 태클을 타시면 힘드실 거예요. 가능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알려줄게요. 또 있어요? 예. TO요? 예상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검수완박이 되면은 검수완박이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수사부서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근데 현 정권은 또 이제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공무원을 많이 안 뽑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두 개가 대립돼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경찰관이 1,000명 이상 예전에는 적었잖아요. 1,000명은 최소한 자연감소분 돌아가시거나 그만두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 신규청에서 한 2,000명은 최소 뽑지 않을까. 저 옛날 경찰할 때도 적을 때도 한 2,000명 정도 뽑았으니까 2,000명에서 뭐 진짜 많이 뽑을 때 6,000명까지도 뽑고 8,000명도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 얘기죠. 있어요?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또 없어요. 이걸 해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뭐 강의 설명하는 거야. 앞으로 많이 들을 거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궁금하신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들이 있거든요. 합격자 3명이 왔어요. 얘들 얘기 중에 또 하면 또 얘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게임도 했고요. 뭐도 여자도 만났고요.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다 지우세요. 머릿속에. 그건 지 잘난 척 포장 또 겁나 하거든요. 미리 말씀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붙는 시험이지. 이게 뭐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게임도 했어요. 뭐 여자도 만났어요. 뭐 해서 자기 포장하지 마시고 진짜 와서 보시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 되게 많아요. 죽도록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많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고요. 궁금한 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022년 1차 얼마 전 3월에 봤던 시험에서 필기 합격하신 분들 합격생 3분이서 꿀팁 같은 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실게요.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차 101단에 지원해서 합격한 김진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공부 기간은 7개월 반 정도 됐고 이번 시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빨리 합격한 편인데 이유가 어떤 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서정표 선생님 처음 뵌 분인데 그분 말씀이랑 김대한 선생님 말씀 두 개를 딱 합치면 제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가 재미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공부하는 걸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경찰에 대보겠다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법을 배울수록 이 재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공부하는 걸 싫어했는데 일단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니까 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10시간을 어떻게 앉아 있지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시간을 앉아 있는 것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 실강 앞에 앉는 거. 그것도 저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딱 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줄 안에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앉는다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교탁 바로 앞 이 자리에 맨날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제가 틀린 문제를 보고 이 사람들 많은 데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고 하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서정표 선생님, 김대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냥 학원에서 짜주는 커리큘럼 따라서 저는 그대로 갔습니다. 뭐 이거 빼도 되나요, 저거 빼도 되나요? 라는 생각 안 가지고 그냥 커리큘럼대로 가시면은 단기간에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합격자분 2분 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년 1차 서울청에 해가지고 합격한 권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기본 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했고요. 나머지는 황남기 선생님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험 기간은 7달 덜 되는 것 같습니다. 7개월 덜 되고 그렇게 공부한 것 같고
기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히 전달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공부 방법이라든지 물어보시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아, 네. 네, 공부 방법, 과목별 공부 방법이 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목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만 봤거든요. 근데 기출만 봐도 이게 절대 낮지 않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제 황남기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해독법이 있는데 그 해독법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했는데 제가 총론의 학설 부분이 좀 예민했던 게 있어가지고 학설만 따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고 또 따로 암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분들 중에 수험생들 분 중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공부하시면서 운동도 같이 하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축구부 생활을 했는데 이게 제 딴에는 이제 몸이 좋다고 생각하고 체력은 딱히 준비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체력 시험 보니까 웬만하시면은 필기를 병행하면서 체력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청에 지원하신 이유랑 메리트 네,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제가 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왔고 일단 서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합격생분도 있어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다음도 서울청에 지원하신 분이에요. 네,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청에 지원한 이석용입니다. 저는 실강 2개월 동안 해커스에서 들었고 항상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저는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실강 듣는 동안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 강의 들은 날에 무조건 기출은 5회독으로 끝냈어요. 이 회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황남기 선생님 해독법이 있는데 거의 황남기 선생님 카페 가면 있거든요.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말에는 그 주 배운 거를 10회독을 항상 채웠어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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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얼마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저도 스파르타 있었는데 평일에는 순공 1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쉬면서 10시간 정도 쳤던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험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셨죠? 저는 수험 기간 6개월 10일 정도 했어요. 되게 짧으시네요. 굉장히 짧으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정말 중요한 게 기출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네네. 기출을 같이 계속 돌리고 그리고 전 친구도 솔직히 한 명쯤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질문 막 해주고. 그러면 비결이었어요. 네, 6개월 동안 그 수험 기간이 있으면서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슬럼프가 오거나 뭐 정말 공부하기 싫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사실 슬럼프는 못 느꼈는데 주말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씩은 꼭 먹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러닝 같이 친구랑 하고 약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즐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수험생들 분들에게? 네. 저와 이번에 느낀 거는 체력 준비를 미리미리 꼭 해주세요. 나중에 눈물 흘립니다. 네, 체력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합격생 분들 Q&A 시간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기나긴 설명회가 끝났습니다.